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득을 주거나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외부 효과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어요. 외부 경제를 다른 말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경제적인 행위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한테 이득을 주고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를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이거를 생산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소비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생산 측면에서의 긍정적 외부 효과 사례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개발했어요. 어떤 약을 개발했는데 저 새로운 약이 어떠한 목적으로 개발이 됐냐면, 얘는 두통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약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살펴보니까 두통 개선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뭐 모든 병에 다 만능으로 쓰이는 약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고 보니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사적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사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신약을 개발할 때, 저 두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저 신약을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시 들어간 비용. 그게 100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볼 건데, 근데 얘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약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약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다른 약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감소되겠죠. 만약에 그 비용을, 감소된 비용을 70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큼 비용이, 다른 약을 개발할 때 들어갈 비용이 절감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비용에다가, 이 사적 비용은 그냥 저 약을 개발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효과를 준 것까지 합쳐서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100원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비용을 70만큼 감소시켰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얼마만큼 들어가는 거냐면 100에서 70을 뺀 30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크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사적 비용은 100이고요. 사회적 비용은 지금 사례에서 3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얘를 우리는 그래프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그래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생산과 소비 측면이라고 나왔는데 생산은 공급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공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일정해요. 이렇게 이제 그려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 공급 곡선은 뭐냐면 사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사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반영한 공급 곡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균형점에서의 가격 수준을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이 균형 수준에서의 거래량을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 거래량. 이게 지금 사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만 그린 건데, 근데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사적 비용은 100이 들었지만 사회적 비용은 30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적게 들면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밖에 공급 못 하나요? 어떤 걸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은 그만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떤 거 만드는데 100원이 들었어요, 원래. 내가 예산이 1000원밖에 없는데 100원이 들면 10개밖에 못 만들죠. 근데 비용이 다운돼서 비용이 50원이라고 한다면 20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다운되면은 공급이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이제 기존 공급 곡선보다 오른쪽에다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와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최적이라고 이제 불러요. 사회적인 최적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그때 가격 수준을 최적 가격, 사회적 최적 가격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때 거래량 수준을 사회적인 최적 거래량이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균형은 여기고 최적 수준은 여기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냐면, 시장 거래량과 최적 거래량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많은 거예요? 시장 거래량은 지금 여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적 거래량은 여기죠. 그러니까 최적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시장 가격과 그 다음에 최적 가격이 있을 때 최적 가격은 지금 요 수준이고 시장 가격은 요 수준이니까 시장 가격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의 외부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시장 거래량보다 최적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저 교재로 돌아오면은 여기 있죠.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생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가 과소생산이라고 이제 불러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반드시 요 그래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래프가 2개 그려져 있는데 4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필기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생산 측면까지 했으니까 다음으로 소비 측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지우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소비 측면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예요.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소비했는데 의도치 않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었지만 딴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 거를 소비 측면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독감 백신 접종이에요. 독감 백신 접종. 독감 백신을 맞으면 일단은 저 좋으려고 맞은 거죠. 제가 맞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독감 안 걸리려고 맞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나한테만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냅니다. 어떤 좋은 효과를 내냐면, 내가 독감 백신을 맞아서 독감이 안 걸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독감을 전파시킬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독감이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측면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독감을 백신했을 때 저에게 오는 이득이 100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저한테만 이득이 오는 게 아니죠.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독감 전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이득 증가분을 60이라고 한다면은,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편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익까지 합치는 거니까 100에다 60을 더한 160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소비 측면이니까 수요와 관련이 있어요. 수요와 관련이 있으니까 공급은 하나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수요 그려보겠습니다. 수요인데 요 수요 곡선을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이라고 해볼게요. 사적 편익을 반영한 겁니다. 얘를 그러면은 여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 가격 수준을 균형 가격, 이때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렇게 되는데,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사적 편익보다 더 많으면 오른쪽,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사회적인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이 결정이 될 것이고, 이때의 가격 수준을 최적 가격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 수준을 최적 거래량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소비 측면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시장 거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적 거래량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많냐면 최적 거래량이 더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있고 최적 가격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높냐면 최적 가격이 더 높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또 여기에다가 주목을 해보면은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거래량보다 시장 거래량이 더 적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소소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소비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소비되고 있다. 이게 이제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 경제입니다. 그래서 과소소비가 나타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요 그래프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기해 두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필기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외부 경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지금 이게 생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였고, 요게 이제 소비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였잖아요. 그럼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소 생산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과소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는데 좀 적게 생산되고 있는 거고, 이건 더 많이 소비되면 좋겠는데 좀 적게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해결 방법은, 외부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 지급이에요. 만약에 이 경우에는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더 많이 소비를 할 테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였고요.